신임 장관님들이 몇 분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장관님들 간단한 소회 인사 말씀을 한 분씩 듣고 하는 게 어떨까요? 너무 썰렁하죠 맨날. 네, 먼저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권하자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신임 장관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인사가 있죠. 바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오늘 여당 지도부에서 강선우 후보자를 감싸려다가 오히려 논란을 키운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거든요. 식구 같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 이게 갑질로 바뀔 수 있을 텐데요. 이 의정활동이란 게 공사, 의원의 개인의 일이냐 아니면 이게 공적인 일이냐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러자 국회 직원들의 익명 페이지에는 강선우 의원실 같은 곳에서 꼭 일해보시라는 비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문진석 의원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각에선 새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제라도 강 후보자가 직접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책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불법계엄을 옹호했던 강진욱 국민통합비서관의 가치관 혹은 관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드렸고요. 오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실은 즉각 이에 대해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발표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질문도 역시 나왔고요.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마 여가부 장관,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 재송부 요청이 갈 겁니다. 시스템상으로는 그 인사 대상자의 저서 내용은 아예 인사검증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지 좀 설명이 납득이 잘 안 가서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제기 내지는 임명을 철회할 정도의 문제점은 다 어느 정도 인사검증 시스템을 거쳤지만 인수위 없는 정부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적으로라도 조금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에 대해서 좀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국민통합비서관 자진 사퇴한 인사는 강준욱입니다. 제가 강진욱이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강준욱 비서관은 사퇴를 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24일까지 달라고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이젠 입장이 달라질 일은 없겠죠? 예, 재송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의 이제 임명하는 순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아쉽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권이 이제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정권이고 박수도 많이 받고 있고 또 저는 뭐 노동부 장관, 노동자 출신의 노동부 장관 굉장히 이거는 잘한 인사라고 평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인사는 대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주시는 것 같은데 국민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몇몇 또 흠결이 보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국민의 신임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어떤 한 사건에 딱 계기가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누적이 돼서 그게 국민들 뇌리에 박제된 채로 가다 보면 또 국민들이 불신하게 되고 정권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이 강선우 후보자 관련해서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진석 아까 원내수석 부대표인가요? 뭐 동지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동지는 서로 동지라고 느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의기투합하고 서로 신뢰가 강하게 형성이 됐을 때
동지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동지를 그냥 막 기분대로 자르고 그다음에 취업 방해합니까? 그럼 그게 동지입니까? 단적인 예로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런 설명을 하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강선우 후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발언인지, 그리고 의원들도 전부 보좌관들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의정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팀원들이죠. 그런데 직장 갑질하고 그다음에 이 국회에서 보좌진들하고 그 사이에 벌어지는 가불관계에서 갑질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는 다르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 구별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 보좌진들은 그야말로 의원의 입법 활동, 의정 활동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물론 정치적 꿈이 나중에 뭐 생겨서 의원으로 간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동지적 관계에서 그러면 쓰레기, 변기 이런 거 다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인지, 그럼 그게 갑질이 아니라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는 것이 그 우상호 수석 설명, 갈수록 얼굴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우상호 수석의 설명에 따르면 당 지도부가 강하게 주장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지도부가 강하게 지금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당에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정권을 위해서 대통령께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결국에는 인사권자의 판단이겠습니다마는 저는 두고두고 아쉬움, 그다음에 결정적인 어떤 하자 이런 걸로 남을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됩니다. 예.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책임을 지는 태도에 대해서 주목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을 지는 태도, 어떤 모습을 국민께 보여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근데 논란이 같이 제기됐었던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임명 철회가 이루어졌죠. 또 강준욱 비서관도 자진 사퇴 형식으로 논란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만 유독 이런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되지 않는 이유,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하나 이유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래 정치를 해왔고 현역 의원이기 때문이죠. 저는 문희석 의원이 강선우 후보자를 감싸기 위해서 했었던 말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희석 의원이 만약에 이런 논란이 있었던 타당의 후보자가 있었다면 과연 저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동안 상당히 문희석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합리적으로 해왔다고 생각하고 전 항상 굉장히 존경의 뜻을 갖고 있었는데, 본인이 원내 지도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를 지켜야 한다, 이 얘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던 평소의 개인적 소신이나 철학마저도 그 쉴드 앞에, 그러니까 엄호 앞에 무너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대단히 아쉽고요. 책임지는 태도를 보인다면 저는 강선우 후보자는 여전히 임명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민사회계의 지명 철회 요구 목소리도 큽니다. 여성단체 92곳 어제 공동 성명을 냈고요. 민주노총 어제 역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지도부의 의사를 반영했다. 어떤 의사를 표명했을까요, 여당 지도부는? 지금까지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 총리 등을 포함해서 인사청문회 대상이 됐던 경우에 임명이 안 되고 이른바 낙마한 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른바 현역 불패가 지금까지 계속 남아 있는데, 이거는 민주당이 여당을 할 때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여당을 할 때도, 또 여소야대, 그러니까 여당의 의석수가 더 적을 때도 마찬가지로 현역 국회의원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적은 한 번도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유일하게 첫 번째 사례가 될 거냐, 더군다나 의회 의석 분포가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초의 현역 탈락자가 나올 것이냐, 이런 점에서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특히 부담을 좀 많이 가졌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당의 의견은 강선우
후보자와 이준석 전 후보자 둘 다 임명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고 그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타협점 내지는 절충점에서 이준석 전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호 후보자는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현역 불패 신화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전혀 없었느냐, 다른 국회의원들도 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임명이 이루어졌느냐, 그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예. 이런저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현역 의원 프리미엄이라는 게 작용이 돼서 임명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 또 지금 민주당 원내를 이끄는 원내 지도부의 부담감도 작용을 했고 또 여당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도 부담을 안고 임명 절차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백승아 의원이요.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는 부적격이라도 좋으니 여야가 함께 채택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장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하고 인사청문 요청하죠.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경과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는데 채택이 안 되면 10일 이내 재송부 요청을 하고요. 대통령이 철회 또는 임명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판단하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판단은 전혀 다르죠. 이거는 국민의힘의 지도부하고 판단이 틀린 게 아니고요. 예. 국민의 판단과 좀 틀린 것 같은데요. 국민의 판단과요? 그렇죠. 이거는 국민 정서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지금 갑질 종합 세트잖아요, 이분이. 왜냐하면 보좌진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병원에서 했던 갑질에 대한 의혹도 지금 나왔습니다. 어제는 심지어 같은 진영에 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가부 장관, 지금 본인이 하려고 하는 그 여가부 장관이 본인한테 그 당시 강선 의원이 예산 가지고 장관한테도 갑질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갑질이 DNA에 있는 분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각종 시민단체, 그것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굉장히 친여 성향의 이 시민단체도 다 반발하고 있는데 유독 민주당 지도부하고 대통령실만 거기에 이제 눈과 귀를 가린 것 같아요. 보통 정권이 이제 한 2, 3년 지나고 3, 4년 뭐 이쯤 되면은 이제 정권의 권력에 취해서 이런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견과 목소리를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강선우 후보 임명이 만약 강행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그 권력에 취한 모습이 빨리 와도 너무 빨리 온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국민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번에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내놨던 이런 지적들도 있지만 언론과 시민단체와 보좌진 스스로, 또 민주당 보좌진 스스로 본인들이 제보하고 본인들이 성명을 내고 실명으로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이 정권 진짜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마침 그 법원에서 판결 나왔잖아요. 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모든 이제 사법 절차를 멈추겠다. 5년 동안 면죄부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청구서로 들고 있어요, 카드로.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서 국민의 의견과 생각을 무시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아마 나중에 5년 후에 아니면 그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그 청구서 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 대표 발언 조금만 더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물론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식구 같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 이게 갑질로
바뀔 수 있을 텐데요. 이 의정활동이란 게 공사, 의원의 개인의 일이냐 아니면 이게 공적인 일이냐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국회의원들도 뭐 가끔 사적인 심부름을 아무 꺼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 보좌진 중에서도 열심히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만이 없이 또 이렇게 잘 해내는 보좌진도 있고 또 불만을 갖고 있는 보좌진도 있거든요. 예, 일반 직장보다는 더 식구 같은 개념도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일반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 경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선거를 치르다 보면 뭐 그건 출퇴근 개념도 없거든요. 근데 같이 선거운동도 하고 선거를 치르고 나서 당선이 돼서 같이 의원회관에 들어간 경우에는 이른바 뭐 가족 같은 개념 내지는 동지애가 있을 수 있죠. 예. 이른바 전쟁을 같이 치른 전우애 같은 게 형성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런 사이가 아니라면 뭐 보좌진은 사실은 직장으로서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의 성격상 글쎄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구분 안 되는 경우가 뭐 가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슈로 등장한 거는 그게 공적인 성격의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특히 예. 뭐 쓰레기 관련된 일이나 이런 거는 공적 업무하고 좀 애매하게 경계선상에 서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아무래도 저런 그 원내 수석의 발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국회의원 현역 프리미엄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아니 그 기업 내 관계와 기업 내에서 형성되는 관계와 의원과 보좌관들, 비서관들 사이에 그 형성되는 관계는 질적으로 차이는 있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기업에서 형성되는 그 상하 관계가 의원과 보좌진 간의 그 형성되는 상하 관계보다 훨씬 더 옅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의도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이제 9명의 보좌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대략 3,000명 정도가 근무하는 곳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본인과 함께 일했던 보좌진에 대한 평가 또 뭐 업무 관련해서 지시를 내린다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영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기업은 훨씬 더 본인이 이 회사 또는 이 업종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다면 옮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함께 일했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취업과 관련해서 아니면 그 레퍼런스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처럼 행동하려고 한다면 그 상하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엄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기되는 보좌관들과의 관계, 이거 어떤 분들은 뭐 좋은 관계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갑질을 당했던 피해자의 생각을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민주당의 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저 발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작년에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웃음이 나왔어요. 그냥 방어하지 못할 걸 방어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곤란스러운 것 같은데 누가 보좌진한테 집에 가서 화장실 변기 고치라 그럽니까? 누가 가가지고 내가 먹다 남은 쓰레기, 음식 쓰레기 저 치우라고 얘기합니까? 불가능한 거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무슨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뭐 그레이에리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글쎄요 저걸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예. 글쎄 뭐 길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사 구별 안 됩니까? 갑질이 뭔지 구별 안 됩니까? 저는 그냥 그 얘기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남았는데 다들 짧게 말씀하시네요. 예. 자, 어제 문재인 정부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 부처 장관에게도 예상 갑질을 했다.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냈다. 라면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또 하나의 폭로를 했고요. 그리고 2022년도 예산결산 심의 소위 자료도 나왔네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자료로도 이제 뒷받침이 되는 폭로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히 자기 지역구의 어떤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부처 장관한테 뭐 적극적으로 부탁을 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 많이 있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근데 저는 그 정 전 가족부 장관의 저 전언, 그러니까 그 하라면 하지 웬 말이 맞냐, 저는 일반적인 의원과 장관 간의 사이에서 오갈 수 없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런 말을 실제로 했을까? 아무리 현역 국회의원이더라도 상대방도 현역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말을 실제로 했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만, 그 여가부 관련 예산을 좀 삭감 요구했던 거는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발언 내용은 조금 뉘앙스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과 관련해서 압박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하라면 하지 뭔 말이 맞냐, 이거는 정 전 장관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성가족부 실국장, 뭐 실무자에게 한 얘기를 정 전 장관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숙지한 정 전 장관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를 둔 의원이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왜 그 삭감을 했냐 하니까 정책 조정 능력이 노력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해당 부처의 그 특정 실에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어떤 객관적인 증거 없이 과학적 뭐 이런 내용 없이 본인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오인될 수, 뭐 이렇게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죠. 예, 다른 의견요? 근데 방금 말씀이 사실이라면 부처 직원들, 공무원들한테 했으면 그 또 다른 갑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 직원들한테도 또 갑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 세트인데, 글쎄요, 저는 앞으로 지금 이틀 남았잖아요. 철회도 가능하다고 봐요. 철회요? 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철회할 수 있는 그 기회는 한 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다 좀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발언권. 예. 여가부가 상당히 작은 부처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를 신설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여성계의 수건이었죠. 그래서 모두가 환호하고 여성부가 신설이 됐는데 너무 작은 부처이다 보니까 거기에가 아동을 갖다 붙였다, 복지를 붙였다, 가족을 붙였다 이렇게 하면서 예산도 좀 늘리고 인원도 늘리고 복지부에서도 좀 파견도 오고 이런 형태로 해서 여기까지 유지가 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평등 정책부인가요? 뭔가 좀 확대 개편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당인데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 여가부에 수장이 없이 공백 상태에서 조직이 거의 굉장히 와해된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기강도 많이 떨어졌을 거고 좀 어려운 상황일 텐데 그 여가부 직원들을 다잡고 일을 확 꾸려나가는 그런 여가부 장관으로서 과연 지금 이런 논란 속에서 정말 적합한 인물인가, 과연 이게 최선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